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누입니다. 오늘은 호로라이브가 3D 라이브 정책이 변경됐다고 소식이 떠가지고 오늘은 요거에 관해서 또 잠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3D 라이브 정책이 변경이 됐는데 그 이유가 굉장히 골 때리고 어이가 없길래 오늘은 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버튜버한테 있어가지고 3D 라이브가 뭔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버튜버들이 콘서트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수들이 콘서트 하듯이 버튜버들이 콘서트를 하는 게 바로 3D 라이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수들은 그냥 무대 위에 올라가가지고 노래를 하면 되잖아. 그런데 버튜버들은 디지털의 존재잖아. 0과 1의 존재잖아. 그런 애들이 무대 위에 어떻게 올라가가지고 춤추고 노래를 하냔 말이야. 그쵸? 그러기 위해서는 3D 모델링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공연을 할 수 있는 스튜디오가 필요하고, 그 3D 모델링을 자신의 몸과 연동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비디오 캡처 장비들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버튜버들이 3D 라이브는 진짜로 큰맘 먹고 특별한 날에, 그런 날에 하는 게 바로 버튜버들의 3D 라이브다, 이거죠. 왜냐? 비용도 많이 들고 쉽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자, 보면 버튜버 3D 라이브가 요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요 누나가 요런 이제 수트를 입고 이 모델링을 모션 캡처를 해가지고 요쪽 오른쪽에 3D 모델링을 움직이는 거다, 이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촬영이 가능한 스튜디오가 필요하고, 요 오른쪽에 보이는 요 이쁜 3D 모델링이 필요하고, 요 누나가 입고 있는 요 장비들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요 누나가 요런 식으로 버튜버 모델링을 움직이는 거를 유튜브에 올려줍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요 유튜브 채널 가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요런 식으로 한 번 하는데 큰 비용이 들고 쉽게 할 수 없는 거다 보니까 과거에 버튜버의 3D 라이브는 대기업들의 전유물이었어요. 대기업이 아니면 엄두도 못 댔단 말이야. 왜? 스튜디오도 없고 모델링 장비들도 몇백만 원씩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의 돈으로는 할 수가 없었어. 그쵸? 그래가지고 대기업들이 이 키즈나이 이후에 요 버튜버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대기업의 자본력으로 시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대기업이 아닌 친구들도 많이 시도를 했지만은,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스튜디오랑 고가의 장비들이 필요했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이후에도 이제 버튜버 하기 위한 장비들의 비용이 점점 낮아집니다. 최초에는 어마어마하게 비쌌어.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참가하고 기술 발전이 되면서 비용들의 금액이 많이 낮아지긴 했었어요. 그래도 여전히 개인이 사용하기에는 비싼 장비들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어때? 개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집에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션 캡처 트래킹 장비들이 많이 나왔죠. 예전에는 진짜로 기업들만 할 수 있을 정도로 몇백만 원씩 했다니까 엄청 무겁고, 그런 식으로 3D 모델링이 주류던 시절에는 대기업들만 버튜버를 했었어요. 그리고 버튜버 활동하는 애들 대부분이 기업 소속이었고요. 그런데 2D 라이브 모델링이 생기면서 버튜버가 개인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3D 모델링은 모션 캡처 장비가,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데 2D 라이브 모델링은 그냥 웹캠만 있으면 되거든. 아니면은 그냥 아이폰으로도 되는 거야. 표정만 그냥 잡아가지고 하면 되니까. 지금 조누가 쓰고 있는 이 판때기짱도 웹캠 하나로 송출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랬지만은 많은 개인들은 3D 라이브를 할 수는 없었어요. 왜? 2D 라이브 모델링으로 개인으로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3D 모델링이 없었거든. 그쵸? 그래가지고 3D 모델링 또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스튜디오도 있어야 되니까 개인들이 3D 라이브를 하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거죠. 자,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버튜버들의 대 3D 라이브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버튜버 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가지고 VR 스튜디오 사업이 많이 생겨났어요. 이게 뭐냐면 VR로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모든 기업들이 스튜디오를 만들 수는 없잖아. 그거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잖아. 그쵸? 그래가지고 아예 VR 스튜디오를 만들어가지고 대여하는 사업이 생깁니다. 호텔도 그렇잖아. 방을 빌려주는 사업이잖아. PC방이 뭐야? 컴퓨터 할 수 있는 자리를 빌려주는 거잖아. VR 스튜디오도 스튜디오를 빌려주는 거예요. 너네들이 여기 와가지고 3D 라이브 하고 싶어? 그러면 빌려, 돈 내고 빌려줄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돈만 있으면 3D 라이브 모델링만 있으면 여기 가가지고 장비들 빌려가지고 장소도 빌려서 3D 라이브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개인들도 2D 모델링 있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3D 모델링 제작하고 대기업 된 개인 버튜버들 있잖아. 그런 애들은 이제 돈을 거금을 투자해가지고 스튜디오 대절해가지고 3D 라이브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거죠. 그런데 여전히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있지만은 인기 없는 애들 있잖아. 뭐 구독자 몇천 따리에 돈 별로 못 버는 애들, 그리고 막 개인 버튜버들, 그런 애들은 여전히 비용 측면에서 3D 라이브를 쉽게 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버튜버들이 너 꿈이 뭐냐, 너 목표가 뭐냐 이러면 뭐 실버 버튼, 골드 버튼 이렇게 말하면서 항상 하는 게 3D 라이브를 하고 싶다라는 걸 목표로 가지는 친구들이 많아요. 옛날에 뭐 일본 가수들이 목표가 뭐냐 이러면 무도관 가는 게 꿈입니다, 무도관 라이브 이런 식으로 말했듯이 버튜버한테 있어가지고는 3D 라이브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성공의 척도가 되는 거야. 모든 걸 이뤘다. 그게 바로 3D 라이브다 이거죠. 그 3D 라이브가 버튜버한테 있어가지고는 하나의 종착점이자 동경이고 꿈의 무대다 이거죠. 그쵸. 요즘에는 무도가지가 아니라 도쿄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 그쵸. 자, 호로라이브의 3D 라이브 정책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봅시다. 일단 호로라이브는 자사 소속 버튜버한테 1년에 총 2번의 3D 라이브를 제공을 했었어요. 얘네들은 기업이잖아. 그리고 대기업입니다. 그리고 자체 스튜디오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 소속으로 버튜버 데뷔를 하며 너한테 1년에 2번 3D 라이브를 할 수 있도록 해줄게 조건으로 내걸면서 버튜버들한테 지원을 해줬단 말이야. 대체적으로 뭐 데뷔 기념 3D 라이브, 자기 데뷔일이 1년에 한 번 있을 거 아니야. 그날을 기념으로 3D 라이브를 하거나 혹은 이제 자기 캐릭터의 생일이라는 설정이 있어요. 몇 월 며칠이 생일이다 이러면 생일 기념 3D 라이브, 이런 식으로 1년에 2번 기념일에 3D 라이브를 하는 게 호로라이브 버튜버한테 있어가지고는 그게 일반적이었다 이거죠. 이게 뭐 가능했던 거는 자체적으로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겁니다. 왜냐면 자체적으로 스튜디오가 없으면 스튜디오를 대절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잖아. 그런데 미리 투자를 해가지고 스튜디오를 자기네들이 만들어 놨다 보니까 이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후에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고도. 그렇기 때문에 많은 버튜버들이 호로라이브의 버튜버를 부러워했어요. 저네 회사는 저렇게 돈이 많아가지고 자체 스튜디오도 가지고 있고 회사가 지원을 빵빵하게 해줘서 1년에 2번이나 3D 라이브를 할 수 있구나, 너무 부럽다. 그래가지고 버튜버를 지망하는 사람들도 호로라이브에 들어가고 싶다 라고 말하는 게 많았어. 그쵸. 여전합니다. 여전히 호로라이브가 버튜버 업체 중에서는, 버튜버 회사 중에서는 가장 많은 지원을 해주는 회사로 손에 꼽혀요. 그런데 이런 호로라이브가 1년에 2번 3D 라이브를 제공하는 기존의 형태에서 1년에 한 번으로 줄이겠다는 발표가 나와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다 이거죠. 자, 호로라이브 3D 라이브 논란의 역사를 조금 잠깐 언급을 하고 가봅시다. 자, 일단 호로라이브 소속의 버튜버가 늘어남에 따라가지고 스튜디오는 한정되어 있잖아. 스튜디오는 한정되어 있는데 3D 라이브를 하고 싶어하는 버튜버들, 해줘야 하는 버튜버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니까 이게 문제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소속된 버튜버 숫자가 많아지니까 예약이 계속 걸릴 거 아니야. 이날은 누구가 3D 라이브 녹화하고 이날은 다른 애가 녹화하고, 그러면 예약은 줄을 서는데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인력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계속 밀리기 시작합니다. 생일 당일날 기념 3D 라이브를 해야 되는데 그날에 예약이 밀려가지고 결국에는 내 생일에 내 3D 라이브를 못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게 돼요. 이거는 모든 호로라이브 멤버들이 겪은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퀄리티가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예약이 밀려가지고 결국에는 재수록들 못해가지고 어이없는 저퀄리티의 라이브를 하게 되는 일도 생기게 돼요. 그 다음에 인력 부족, 관리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녹화해 놓은 영상이 날아가 버리는 문제가 또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결국 급한 대로 자체 스튜디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스튜디오를 또 빌려거나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까지 발생하는 개막장 짓거리를 하게 됩니다. 사고가 계속해서 터진 거예요. 원래 1년에 2번 있던 거를 이제는 너네들 기수들 뭉쳐가지고 단체로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3D 라이브는 1년에 한 번이 되는 거고, 나머지 한 번은 기수별로 뭉쳐가지고 너네들끼리 한꺼번에 해라,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건물 하나에 스튜디오가 여러 개 있어요. 이거는 호로라이브 공식 홈페이지 가면 저기네들 자체 스튜디오 광고를 많이 해놨고, 이제 동영상으로 시설을 공개해놓고 자랑하는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버튜버들이 사비를 들여가지고 자기 3D 라이브를 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일단 회사가 지원해주는 거는 최소한의 스튜디오에서 쓸 수 있는 인력이랑 편집 인력을 최소한으로 공급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3D 라이브를 좀 더 고퀄리티로 완성하고 싶은 욕심 있는 버튜버 애들은 일러스트도 따로 발주를 하고, 영상도 따로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뮤비도 자체 제작하고,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고퀄리티의 3D 라이브를 완성을 시킵니다. 이게 전부 다 버튜버가 욕심을 내가지고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비를 들여가지고 하는 버튜버랑 들이지 않는 버튜버의 퀄리티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호로라이브의 지원은 빠듯빠듯해요. 완벽하게 대기업에 걸맞는 지원이 안 된 지 오래됐단 말이야. 그런데 인기 많은 버튜버들이니까 돈들 많이 버니까 자기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고퀄리티로 완성을 시켰었다 이거죠. 일단 호로라이브가 스튜디오는 제공을 해주니까,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스튜디오는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그 이외에 돈을 쓸 수는 있긴 있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버튜버들보다 호로라이브 버튜버들의 퀄리티가 좋은 거는 맞지만은, 이거는 자신의 사비를 들여가지고 완성시킨 퀄리티였다 이겁니다. 자, 어쨌든 요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많은 버튜버 팬들이 한 3년 전부터 예상을 했었어요. 호로라이브가 계속해서 신인들을 데뷔시키면서 호로라이브 소속 버튜버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호로라이브 팬들이 난리를 쳤어. 신인들 그만 데뷔시켜라. 왜 이렇게 많이 데뷔를 시키냐. 이렇게 애들이 많아지면 기존의 버튜버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난리를 쳤단 말이야. 근데 어이가 없죠. 아니, 신인은 데뷔를 시켜야 되잖아. 그쵸? 신인 데뷔시키는 건 당연해요. 팬들이 신인 데뷔시키지 말라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고. 그쵸? 그런데 이거를 뭐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도 이해는 가요. 왜? 내가 좋아하는 오시들이 제대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길까봐 걱정이다 이거죠. 실제로 니지산지가 이런 문제가 많아요. 기존에 있는 버튜버들의 지원은 점점 소홀해지면서도 신규 버튜버들, 신인들을 계속해서 데뷔를 시킨 거야. 그래가지고 기존의 버튜버들은 지원을 못 받아가지고 불평불만이 쌓여가지고 니지산지에서 나가거나 이런 일이 계속 발생했단 말이야. 그쵸? 그래가지고 호로라이브도 똑같은 일이 발생할까봐 팬들이 이거에 관해가지고 굉장히 심한 반대를 했었다 이거죠. 그런데 호로라이브가 뭐라고 했어? 호로라이브는 기존의 버튜버들에 대한 지원을 그대로 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돈 많이 벌어가지고 건물도 샀고 스튜디오도 자체적으로 만들었고, 아이 걱정마. 너네들 나 못 믿어? 나 야구야. 우리 회사 시가 총액이 2조야 상장도 했습니다. 걱정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퀄리티로 앞으로도 기존 버튜버뿐만 아니라 신인 버튜버들까지 완벽한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이랬단 말이야. 그쵸?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 생 개구라였죠. 팬들이 우려했던 대로 한정된 지원, 그거를 숫자가 많아지니까 쪼가르고 하면서 지원이 점점 부족해지고 결국 예상했던 사고들이 다 터졌었다 이거죠. 이건 뭐 사실상 호로라이브의 지원 축소가 맞습니다. 사실상 자기들의 지원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버튜버를 데뷔시키다가 결국에는 지원을 축소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축소를 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네들 잘못이 100%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이상하게 해. 어떻게 말을 했냐면,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 우리는 지원할 수 있는데 직원들도 힘들어하고 버튜버들이 이 3D 라이브 1년에 2번 준비하는 거를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너무 부담스러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버튜버들의 보호 차원에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러고 있으니까 어이가 없는 거야. 뻔히 다 아는데 이딴 식으로 말을 하니까 참 기가 찬다 기가 차. 그쵸? 팬들이 오래전부터 경고를 했는데도 계속 밀어붙이다가 이제 축소하는 거면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노력을 해봤는데 신인들도 많아지고 여러가지 사업들도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다.
우리가 나중에 회사 규모가 더 커지고 돈 많이 벌면 다시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여러분들이 제발 이해해달라. 죄송하다. 이랬으면 내가 이 영상 찍지도 않았을 거야. 그쵸? 그런데 얘네들이 존나게 뻔뻔하게 지들 잘못 하나도 없는데 버튜버들이 힘들어하니까 우리 자사 버튜버들 보호 차원에서 1년에 1회로 줄이겠습니다. 이러니까 어이가 없다 이거죠. 일단 뭐 신인 버튜버를 계속 데뷔시킨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하자면, 버튜버 회사는 계약된 버튜버가 방송에서 혹은 뭐 굿즈 팔리 여러 가지 사업을 해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익을 소속사랑 나누는 형태예요. 유튜버들 계약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의 호로라이브 소속 버튜버 같은 경우에는 신인이 데뷔를 하잖아. 그러면 기존의 버튜버들이 손해야. 왜냐면 자기가 받아야 되는 지원을 나누게 되는 데다가 자기의 구독자가 신인 버튜버한테 빨려가거든. 그래가지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시청자들이 될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맨날 신인이 데뷔하면 기존의 버튜버들이 메네라가 터져요. 왜 메네라가 터지냐면 호로라이브 버튜버들은 호로라이브 소속 버튜버들끼리 구독자를 공유를 해요. 그러니까 내 개인적인 구독자가 있고 그리고 호로라이브 팬덤 전체에 공통 구독자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 방송을 봐주진 않지만 내가 호로라이브 버튜버니까 그래도 의리상 구독을 해주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신인이 데뷔하면 어떻게 된다? 신인 방송 가가지고 응원을 해주면서 마음에 들면 거기 눌러 앉아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 그래가지고 호록스 데뷔했을 때 방송을 보니까 사카마타가 굉장히 맛깔나게 방송을 잘하네. 가치코이 장사를 기가 막히게 하네. 애교도 잘 떨고 너무 재밌네. 나 그러면 이제부터 사카마타 방송 볼래. 그러면서 유키하나 라미의 방송 가가지고 라미야 나 오시에 날란다. 라미야 나 사카마타 방송 보러 갈게. 나중에 올게. 나중에 뭐 생각나면 올게. 이러면서 슈퍼챗을 막 쏴. 그러니까 유키하나 라미가 참다가 울어버리죠. 그런데 울어도 문제인 게 솔직히 팬들이 내 팬이 떠나간다는 것도 슬프지만은 내가 여기서 울어버리면 신인 버튜버 입장에서는 굉장히 미안하잖아. 아니 나는 열심히 신인 데뷔해서 열심히 방송하는데 기존에 내 선배가 자기 구독자가 나한테 빨려나간다고 울어버리면 분위기 좀 싸해지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기존 버튜버들, 기존에 소속되어 있었던 선배 버튜버들 입장에서는 손해밖에 없어. 그렇죠? 그런데 회사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가 없습니다. 봐봐. 신인 버튜버가 데뷔를 하면 기존 버튜버들은 시청자 숫자가 줄어들고 벌어들이는 돈이 줄어들 수가 있어요. 왜? 기존에 내 방송에서 슈퍼챗을 싸주던 친구가 신인들한테 돈을 쏘면 내 방송에서 써는 돈이 줄어드니까. 그쵸? 왜냐면 그 사람들 월급도 한정이 되어 있잖아. 기존에 한 달에 월급 빼서 받은 돈에서 내가 인터넷 방송에 슈퍼챗으로 쏠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내가 보는 방송이 늘어나면 돈이 쪼갈라가지고 들어가게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버튜버는 돈이 줄어들지만은 호로라이브 회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 소속 버튜버한테 쏘는 돈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애를 데뷔시키더라도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전체적인 총량이 줄어들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애를 데뷔시키면 새로운 애가 데뷔했기 때문에 신규 시청자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신인 버튜버를 데뷔시키더라도 손해가 1도 없다 이거죠. 게다가 오히려 신인 버튜버를 데뷔시키면 리스크도 줄어. 사업상 리스크가 뭐야? 기존에 방송을 하던 버튜버들이 문제를 일으키거나 혹은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수익이 예전만큼 못하다? 그래도 신인 버튜버들을 데뷔를 시켜놨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 버튜버 애들을 데뷔시켜놓고 자동사냥 돌려도 이 캐릭터가 돈을 못 벌더라도 다른 애가 벌어주면 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이 유지가 되니까 리스크 관리가 된단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인들을 데뷔시키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이득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데뷔를 시킨다 이거죠. 뭐 이세돌 같은 경우에는 팬덤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 그래가지고 신인들이 데뷔를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스텔라이브는 틀려요. 스텔라이브는 호로라이브처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신인들을 데뷔를 시킬 겁니다. 왜? 회사 입장에서는 신인들을 데뷔시키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그죠? 자, 왜 이런 식으로 신인을 계속 데뷔시키는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신인이 가장 인기 많은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AV 배우 중에서 가장 인기 많은 요소 뭐야? 가슴이 크다? 얼굴이 이쁘다? 혹은 엉덩이가 이쁘다?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 나이가 어리다? 전 아이돌 출신이다? 이런 거보다도 가장 인기가 있는 게 바로 신인입니다. 무조건 새로 데뷔하는 여자, 새로운 여자, 그게 AV에서 가장 인기가 많단 말이야. 근데 이게 AV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엔터테인먼트에 통용이 되는 거예요. 영화도 새로운 영화가 개봉되는 게 가장 인기가 많고 아이돌도 새로운 아이돌이 인기가 제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애들이 데뷔를 하는 겁니다. 기존에 활동하던 사람들은 계속 나이를 먹고 점점 방송이 지루해지고 재미없어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그 사람의 재능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맨날 똑같은 거 하는데 어떻게 맨날 재밌을 수가 있겠어. 그리고 그 사람도 늙어가고 지쳐가잖아. 그쵸? 옛날에 엄청 인기가 많았던 뭐 H.O.T, 제키, G.O.D, 신화, 핑클, S.E.S 얘네들이 지금 나온다고 해가지고 블랙핑크랑 BTS보다 인기가 많겠냐고. 불가능하다니까. 그쵸? 항상 신인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시청자와 새로운 팬들한테 인기를 끈단 말이야. 과거에 인기 있었던 사람들은 과거의 팬들만 있어요. 새로운 팬들을 획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늙었잖아. 요즘 젊은 애들은 늙은 가수들, 늙은 사람들의 방송을 보지 않아요. 요즘 애들이 강호동이랑 유재석이 나오는 방송을 안 보는 이유가 뭐야? 늙은 사람들이 하는 방송이라서 안 보는 거야. 요즘 애들은 인방 보지, 유튜브 보지, 개인 방송 보지, 넷플릭스 보지, TV를 잘 안 본다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그쵸?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신인들을 데뷔시켜가지고 젊은 시청자를 끌어모으고 늙은 애들이 은퇴를 하더라도 계속 젊은 시청자들을 공급을 해줘야지 회사가 운영이 되기 때문에 버튜버도 계속해서 신인을 데뷔를 시키는 거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호로라이브가 말한 대로 1년에 2번의 3D 라이브를 하는 게 버튜버한테 있어가지고는 정말로 힘들고 부담되는 일이고 하기 싫은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3D 라이브는 버튜버들의 꿈의 무대로서 꼭 해보고 싶은 목표라고 말했죠. 버튜버 데뷔하면 항상 그런다니까. 목표가 뭐냐? 구독자 몇 명, 실버 버튼 받기, 골드 버튼 받기, 3D 라이브 하기. 이럴 정도로 모든 버튜버가 데뷔했을 때 맨날 목표로 말하는 게 바로 이 3D 라이브일 정도로 버튜버한테 있어가지고는 성공의 상징, 성공의 척도, 꿈의 무대가 바로 3D 라이브입니다. 뭐 호로라이브 입장에서는 자체 스튜디오가 있고 자기가 별 노력 안 해도 호로라이브에서 1년에 2번 꼬박꼬박 해주니까 뭐 별로 감흥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쵸? 뭐 처음에 3D 모델링을 받고 제일 처음 3D 라이브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간격이었고 추억에 남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매년 한다고 해봐. 매년 하는 거면 얘네들한테 있어가지고도 이거는 일입니다. 그쵸?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호로라이브 애들이 3D 라이브가 꿈이다, 목표다 이런 말 안 하죠. 매년 노력 안 해도 1년에 2번씩 꼬박꼬박 해주니까. 그래가지고 요즘에 하는 소리는 솔로 라이브가 목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솔로 라이브는 버튜버의 3D 라이브인데 오프라인 공연장까지 대여를 해가지고 관객들 티켓 팔이 해가지고 유료로 하는 거를 솔로 라이브라고 해요. 뭐 최근 또 아니죠, 내일인가? 와타메 3D 라이브가 바로 그 솔로 라이브입니다. 자, 그런데 이 3D 라이브의 준비가 너무 힘들다? 실제로 힘든 건 사실이에요. 실제로 부르는 노래, 춤 연습 이런 거 하는데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 힘들긴 해요. 얘네들이 실제로 뭐 아이돌 연습생 하던 친구들이 아니라서 방구석에서 인터넷 방송하던 친구들이라서 춤을 배우고 노래 연습하는 게 어렵습니다. 남들보다 배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게다가 개인 방송도 해야 되고 광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아가지고 바쁜 것도 사실이긴 해요. 뭐 춤 대행하는 버튜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만큼 수익이 나옵니다. 한 번 하면 최소 호로라이브 버튜버 입장에서는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까지 수익이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박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버튜버들은 이거 하고 싶어 합니다. 게다가 팬들도 엄청 좋아해. 슈퍼챗 수익만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나오고 광고 수익 또 따로 나와. 그렇기 때문에 조회수도 뭐 몇백만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버튜버들은 이거 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방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수 있는데 어떤 버튜버가 이걸 하기 싫어하냐고.
말도 안 되잖아. 변명을 해도 개떡같은 변명을 하고 있어. 그쵸? 그런데 뭐 그렇습니다. 그래, 인정한다. 그래, 너는 하기 싫겠다. 그쵸? 우리 오조는 하기 싫은 거 맞아. 아마 야구가 오조한테만 물어본 거 아닐까? 너 3D 라이브 1년에 2번 할래? 말래? 하니까 오조는 싫다고 했겠죠. 오조는 싫다고 했을 거야. 오조는 참 대단한 친구예요. 호로라이브에서 시급이 제일 높습니다. 최저 방송 최대 수익의 오조죠. 방송을 명품화 전략을 시도를 해가지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수익을 거두는 방송의 귀재예요. 천재입니다. 인터넷 방송은 꾸준히 하는 게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오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방송의 희소성을 주장을 하면서 방송을 적게 했어.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이랬는데 이게 수익이 되네? 이게 돈이 되네? 와우, 미쳤죠? 이거를 아무나 못할 거야. 이런 방식으로 장사하면 인터넷 방송에서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어려운 걸 오조는 해냈다. 이거죠. 아, 주장한 거 맞냐고? 내가 이거 키리누키도 해놨는데 오조가 정확하게 어떻게 말했냐면, 방송을 오랜만에 켰는데도 보러 와줘서 고맙다, 최고다, 오랜만에 켰는데도 이렇게 방송 보러 와주고 이런 식으로 방송하고 싶다. 영상도 남아있고 키리누키 한 것도 있으니까 나중에 다시 떠올려줄게. 채널 터져가지고 사라졌어. 그러니까 솔직하게 생각을 해봐. 여러분, 인터넷 방송이 1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방송은 조금만 해도 돈이 벌린다면 솔직히 그 시간에 뒤에서 남자친구랑 발로란트 하고 놀러 다니고 하고 싶지. 누가 방송하고 싶냐고. 너네들도 건물주 돼가지고 놀면서 돈 벌래, 회사 다니면서 월급 받을래 하면 다 건물주 하고 싶잖아. 그거랑 마찬가지입니다. 방송을 적게 해도 돈이 벌린다면 당연히 근무 시간은 적게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인터넷 방송은 적게 하면 인기가 떨어지고 시청자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쉽게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조는 내 할 바 아니다, 내가 하기 싫은데 뭐 하면서 적게 했는데도 인기가 유지가 되니까 대박이다 이거죠. 오조가 6개월 동안 방송을 쉰 적이 있어요. 6개월 동안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쉬었다니까. 공지도 하나 없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기다리겠어. 그러다가 6개월 만에 방송을 키더니 한다는 소리가 굿즈 나왔으니까 굿즈 사주세요 이러는 거야. 그리고 3D 라이브 하니까 3D 라이브 보러 와달래.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씨 삐삐삐가 우리가 6개월 동안 걱정하고 네 방송 엄청 기다렸는데 여태껏 방송을 못해서 미안하다, 왜 방송을 못 켰는지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다, 이런 변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굿즈 광고 차하고 3D 라이브 한다고 하니까 팬들이 난리가 난 거야. 개 열받아가지고. 그랬더니 오조가 한다는 소리가 미안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하실 줄 몰랐다, 죄송하다 이러면서 눈물 한 방울 또르르 흘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냐. 근데 어쩌라고, 나도 바빴다. 너네들은 내가 방송을 안 한다고 그냥 노는 줄 아냐? 나 바빴다. 방송만 안 했을 뿐이지 수록도 있었고 회사 가서 녹화한 거 많다. 내가 버튜브 하는 게 쉬워 보이냐? 쉬워 보이면 네가 해봐라. 응원할게. 해보세요. 이랬다니까. 놀랍죠? 이랬는데 인기가 유지가 된다니까. 와, 대단합니다. 어쨌든 오조는 뭐 3D 라이브 하기 싫다고 하더라도 저는 납득이 가요. 왜냐면 방송 자체를 하기 싫어하는 친구라서. 그쵸? 자, 그리고 호로라이브는 버튜버의 3D 라이브도 방해한 적이 있어요. 일단 호쇼 마리니 2번의 3D 라이브를 했는데 올해 한 번 더 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호로라이브가 지원을 해주는 거는 1년에 2번이야. 그런데 호쇼 마리는 내가 100만 명 기념 3D 라이브를 하고 싶다. 그런데 이거는 너네들이 지원을 안 해줄 거니까 내가 내 돈 주고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호로라이브가 이거를 허가를 안 해줘요. 왜? 네가 1년에 3번 하면 다른 애들은 뭐가 되냐, 이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호쇼 마린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한다는데 왜 허가를 안 해주냐,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방송에서 대놓고 불평불만을 쏟아냈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허가를 받아가지고 구독자가 120만 명인가? 130만 명인가? 그쯤 됐을 때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늦었지만 100만 명 기념 라이브다 이러면서 3D 라이브를 했었다 이거죠. 그리고 존나게 열심히 버튜버가 3D 라이브를 준비를 했는데 요거를 운영이 말아먹은 적이 한 번 있어요. 어떻게 말아먹었냐.
일단 아키로제는 3D 라이브 수록까지 다 끝내고 방송 당일날 방송하기 위해서 왁구까지 켜놨어. 그래가지고 방송 시작 딸깍 누르면 되는 상황까지 갔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방송이 연기가 됩니다. 몇 시간 연기가 되더니 갑자기 그날 방송이 취소가 돼요. 그런 다음에 몇 달 뒤에 방송을 다시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본인은 녹화를 다 했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편집하고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아키로제가 그걸 받아야 되거든. 그런데 이거를 못 받은 거야. 왜 못 받았냐면 걔네들이 원본 영상이 날아갔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죠. 아니 원본 영상이 있으면 그걸로 뒤늦게라도 다시 편집을 해가지고 만들면 되거든. 그런데 아예 싹 다 날아갔어. 이게 진짜로 상장회사가 맞냐 싶을 정도로 어이없는 실수를 하게 된 겁니다.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결국 아키로제는 처음부터 다 수록을 해가지고 몇 달 뒤에 다시 3D 라이브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3D 라이브를 한 것도 자체 스튜디오가 아니라 외부 스튜디오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로라이브 소속이고 호로라이브가 자체적으로 1년에 2번 지원을 해준다고 한 3D 라이브임에도 불구하고 아키로제는 호로라이브의 자체 스튜디오가 아니라 외부 스튜디오에서 한 거야. 그것도 호로라이브가 실수를 해서 이미 수록해놓은 원본 영상을 날려먹었는데도 너는 외부 스튜디오를 이용해라. 그거는 우리가 예약을 해줄게 해가지고 밖으로 가서 3D 라이브를 다시 수록을 한 거예요. 어이가 없죠. 원래 자체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다는 거의 장점이 뭐야? 언제든지 고퀄리티로 자사 버튜버들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잖아. 그쵸?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재빠르게 처리가 가능한 게 자체 스튜디오의 장점 아니야. 그런데 호로라이브는 소속된 버튜버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러한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을 못 해준 거야. 그래가지고 외부 스튜디오를 빌리게 됐다. 이거죠. 어이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재수록을 했는데 급하게 재수록을 했어요. 한데다가 자체 스튜디오가 아니라 외부 스튜디오를 빌렸다 보니까 영상의 해상도가 낮아. 3D 라이브의 퀄리티가 10층 낮다니까. 우리가 호로라이브 버튜버의 3D 라이브를 기대하는 퀄리티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저퀄리티의 영상이 만들어졌었다. 이거죠. 어쨌든 호로라이브 소속인데 개인 버튜버들이 사용하는 그런 외부 스튜디오에서 3D 라이브를 촬영을 했기 때문에 퀄리티가 굉장히 허접했고 호로라이브 버튜버기 때문에 기대하는 퀄리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아쉬워했었다. 그리고 이런 식의 퀄리티를 완성시킨 버튜버 입장에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그쵸? 그러니까 지들 실수로 문제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체 스튜디오를 빨리 잡아주는 것도 아니고 자체 스튜디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튜디오는 예약이 꽉 찼으니까 다른 데 가서 외부 스튜디오를 이용해라고 내보내는 게 말이 되냐고. 너네들 소속 버튜버잖아. 이거는 해결을 해줬어야 되는 거잖아. 내 말이 틀려? 그쵸? 그런데 뭐 외부 스튜디오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긴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을 해봤으면 다 아실 겁니다. 각 부서마다 전담하는 일이 틀리잖아. 각 부서는 맡은 일 하고 끝나면 끝이야. 지금 아키로제 3D 라이브를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편집을 하고 촬영을 하고 했어. 내 할 일 끝났어. 그 다음에 내가 다음 할 일은 다른 버튜버의 3D 라이브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어. 아키로제 일을 끝내고 예를 들어서 무라사키 시온의 일을 하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아키로제 촬영본이 원본이 사라졌대. 그래가지고 급하게 재수록을 해야 된대.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있나? 못하죠. 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 무라사키 시온의 3D 라이브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를 내팽개치고 다시 아키로제 걸 할 수는 없잖아. 왜? 그렇게 하면 무라사키 시온의 3D 라이브 일정이 밀리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인력이고 한정된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긴급 일을 투입하기가 어려워진 거야. 회사에 소속된 버튜버들이 많아지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긴급으로 아키로제를 위해 가지고 스튜디오를 내어줄 수가 없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급하게 이제 외부 스튜디오를 하라고 예약을 잡아준 거예요. 어쨌든 이 피해랑 불만은 고스란히 아키로제가 감내를 해야 되는 게 되어버렸다. 이거죠. 호로라이브 입장에서는 손해 없죠. 지들을 실수를 했지만은 자기 소속 버튜버인데 미안하다는 한마디면 되지. 뭐 피해 보상이나 그런 건 없을 거야. 그쵸? 물론 아키로제 채널에서 고퀄리티의 3D 라이브 영상이 올라갔으면 광고 수익이라든지 슈퍼챗 수익은 더 많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호로라이브 입장에서는 어차피 아키로제 채널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떼먹는 거기 때문에 굳이 아쉬울 건 없다. 아쉬운 건 아키로제일 뿐이다. 이거죠.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JP뿐만 아니라 ID랑 EN의 불만 또 많아요. 해외 사업을 시작하면서 인도네시아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호주에도 있고 세계 각지의 호로라이브 소속 버튜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JP 애들은 3D 라이브 해주면서 EN 애들은 3D 라이브를 안 해준 거야. 3D 모델링이 없었던 기간도 길었어요. 그래가지고 불평불만이 점점 쌓이는 상태였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는 슬슬 일본으로 오라고 해가지고 일본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자체 스튜디오에서 3D 라이브 수록을 해주고 하나씩 점점 진행을 해줍니다. 그런데 여전히 JP에 비해서는 지원이 미비하기 때문에 불평불만은 쌓이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얘네들이 3D 라이브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본으로 와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한정된 시간에 빨리 촬영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날 EN 애들이랑 ID 애들이 예약이 잡혀 있는데 아키로제 3D 라이브가 사고가 터졌다고 해가지고 아키로제한테 스튜디오를 내어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그쵸? 왜? 얘네들은 체제 기간이 있단 말이야. 체제 기간이 끝나면 비행기 타고 집에 가야 되거든. 천년만년 일본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아키로제가 급하더라도 빼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이 많아지니까 생기는 문제다 이거죠. 물론 회사 입장에서도 스튜디오가 만드는데 한두 푼 한 게 아니라서 빡빡하게 굴려야 돼요. 스튜디오가 비는 날이 있으면 안 돼. 그게 다 돈이거든. 그쵸?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많아져가지고 생기는 피해는 소속 버튜버들이 고스란히 다 보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요게 1년에 한 번 하는 거는 온전히 호로라이브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버튜버가 힘들어하고 직원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하겠다고 하는 호로라이브, 그거 다 운영이 회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버튜버를 힘들게 하고 직원을 힘들게 하는 거는 호로라이브의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버튜버의 3D 라이브는 버튜버 채널에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이 많지가 않아. 그런데 개인 버튜버 채널에 올라가는 3D 라이브가 아니라 자기네들 공식 채널에 올라가는 컨텐츠,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하는 유료 홀로라이브 토크쇼, 멤버십 방송, 그리고 홀로라이브 오리지널 악곡에 의한 유료 이벤트, 유료 솔로 라이브, 이런 거는 회사가 먹는 양이 커요. 그러니까 버튜버의 3D 라이브를 지원하기보다는 자기네들 채널, 자기네들이 주관하는 자체적인 이벤트를 집중하고 싶은 거야. 그래야지 회사의 이익이 커지니까. 호로라이브도 이런데 니지산지는 더 양아치예요. 니지산지는 어땠냐면 니지산지 가요제라고 해가지고 니지산지의 개인 버튜버가 아이디어를 내서 했던 기획이 있어. 그런데 니지산지가 이거를 뺏어갔어. 이제 니지산지에서 공식으로 하겠다고 니 기획 우리가 먹겠다 이래가지고 가져갔다니까. 그래가지고 버튜버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 새끼들 양아치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불평불만도 많고 팬들한테도 굉장히 불만이 많았어요. 팬들이 무료였던 게 유료가 되고 그것도 3일로 나눠가지고 유료 티켓을 존나게 쪼갈라가지고 3번 팔아먹어가지고 팬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뭐 이거죠. 뭐 니지산지에 비하면 양반이긴 하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3D 라이브 개인 버튜버들한테 1년에 2번 해주는 거를 먼저 줄인 겁니다. 왜? 그거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거를 줄여가지고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거에 집중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뭐 3D 라이브보다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더 늘리고 그렇다 이거죠. 아, 물론 3D 라이브가 힘들어서 줄였다 이건 아닙니다. 왜? 3D 라이브를 줄여놓고 3D 라이브를 또 했거든. 그러니까 줄인 거는 버튜버의 개인 채널에 올라가는 3D 라이브를 줄인 거지. 자기네들이 주관하는 소속 버튜버들이 이용한 유료 3D 라이브는 줄이지 않았다니까. 오히려 지네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3D 라이브를 늘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자기네들 돈 많이 벌 수 있는 욕심을 위해 가지고 버튜버의 지원을 줄인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들이 수익을 많이 먹는 자체 컨텐츠에 버튜버 애들을 존나게 갖다 쓰다 보니까 버튜버 애들이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힘들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너네들 힘들어? 그치? 너무 일이 많지? 그래, 너네들 3D 라이브 하나 줄이자 이러니까 애들이 어이가 없죠. 뭔 소리야, 네가 시키는 게 많아가지고 일이 힘든데 왜 우리 3D 라이브를 줄이냐. 그렇죠? 근데 뭐 저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 찬성합니다. 솔직히 1년에 2번 하면 좋긴 한데 어쩔 수 없다는 거, 회사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합니다. 게다가 1년에 2번 하니까
3D 라이브 퀄리티도 점점 십창나는 게 눈에 보이긴 해. 그쵸? 쟤네들도 춤추고 노래하는 거 준비하기가 어렵고 맨날 하니까 지겹다 보니까 이상한 퀴즈쇼도 하고 여행이라면서 이상한 데 가기도 하고 번지점프도 하고 뭐 이딴 거 하니까 힘 빼면서 하는 게 보이긴 하더라고. 얘네들도 준비하는 게 힘들긴 한가 봐. 그쵸? 그러니까 준비하는 게 힘들다 부담된다는 게 아예 완전 거짓말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하는 게 또 기념일 느낌이 또 있다 보니까 희소성도 좀 생기잖아. 오조처럼 명품 전략으로 1년에 딱 한 번 하는 3D 라이브 이러면 느낌 있잖아. 그쵸? 생일 기념에는 대충 또 뭐 도츠마츠라든지 이런 거 자체 컨텐츠로 버튜버들의 기획력을 시험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고 뭐 데뷔 기념일 때는 3D 라이브 한번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1년에 한 번 하는 거 지 말하는 거 보니까 별로 불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런 영상을 만들었냐 조누야. 그냥 이 지금 3D 라이브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호로라이브가 아가리 치는 게 속이 뻔히 보이는데 이거 모르는 애들은 속을까봐 호로라이브가 숨기고 싶어하는 그 속내를 들춰내가지고 동네방네 소문내고 싶어가지고 그냥 말해본 겁니다. 아 맞네, 사기생들 강제로 모이게 됐네. 이거는 괜찮네. 기수들끼리 너무 안 맞아가지고 안 모이는 친구들 강제로 뭉쳐놓게 됐네. 요거는 좋네. 야구야 이거 하나는 괜찮네. 고맙다 야구야. 드디어 카나타랑 토아랑 루나랑 와타메가 3D 라이브 같이 하는 꼬라지 한번 보겠다. 그쵸? 그럼 오늘은 이런 식으로 호로라이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이걸로 끝.